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올해 12호 태풍 노을이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태풍 노을은 상륙 직전 단기간에 세력이 급격히 강해졌으며 광동성 해주시 해동현에 상륙할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14등급에 달했습니다. 강풍에 대형 나무와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저지대 주택과 상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광동성에서는 약 90만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여러 도시에서 휴교와 조업 중단, 교통 운행 중단 등의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태풍이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은 약해졌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대는 광서, 강서, 호남, 호북, 하남, 감숙, 사천 등 내륙 지역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 붕괴,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등 추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노을의 피해 상황과 현지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홍콩과 중국 본토의 홍수 대응 체계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커고가 사방에서 계속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이제는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차 안까지 다 젖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태풍 노을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태풍은 단 하루 만에 2단계나 격상되었고 그 영향은 광동성 해안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은 26일 새벽 1시쯤입니다. 저희는 지금 선전 산웨이 특별협력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 풍속이 10급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리 많이 내리진 않지만 바람은 매우 강하고 돌풍도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은 7월 26일 새벽 3시 50분경 광동성 해주시 해동현 평해 진에 상륙했습니다. 이 강한 14등급 태풍으로 26일 오후 6시 기준 광동성에서는 누적 89만 6,254명, 약 9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휴교와 조업 중단, 생산 중단, 교통 운행 중단,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상 근로자와 저지대 주민들도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태풍 노을은 상륙 이후 세력이 약화되어 내륙으로 이동했지만 남아있는 태풍의 비구름대는 여전히 많은 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당국은 광동과 광서, 강서, 호남, 호북, 하남, 그리고 감숙과 사천성 등에서는 여전히 폭우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붕괴, 중소 하천 범람, 도심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해동현 인평반도의 사취미 해변입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풍속이 14등급에 달해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강풍과 폭우가 섞여 지역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합니다. 오늘 태풍으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다야만 만달 상권은 예전에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주변 도로까지 심하게 침수됐습니다. 현재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바오리 양광천과 무인저한 단지까지도 침수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폭우가 몰아치니 16층 높이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홍콩 첨사저 해안가입니다. 태풍 노을의 영향으로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곳곳에 늘려있고 여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상당히 굵은데도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광둥성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고 긴급히 8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광동성과 복건성, 강서성, 호남성 등의 지역에 연이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가 장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심 침수와 돌발 홍수, 산사태, 토사 붕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풍 노을은 하루 만에 열대 폭풍에서 3단계나 격상되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국 국가 최고 단계인 적색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주강 하구 일대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심천에서는 현수교가 심하게 흔들리고 홍콩에서는 건설 현장 기계가 붕괴되는 등 여러 위험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광동성 계양과 산미, 하원, 매주 등에서는 폭우와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250에서 458mm에 달해 도로가 하천으로 변하고 주택과 상점이 침수되고 차량이 진흙탕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건성과 강서성, 호남성 일부 지역에서는 400에서 60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최대 풍속은 풍속 14등급에서 16등급에 이르렀습니다. 장사 등 내륙 지역도 태풍의 외곽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서 갑자기 폭풍우와 폭우로 바뀌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태풍이 남긴 거대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산간 지역의 토양은 이미 수분을 가득 머금은 상태이며 중소 하천의 수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시간 집중호우가 또다시 내릴 경우 돌발 홍수와 산사태, 도심 침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갑작스러운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태풍이 상륙한 뒤 세력이 약화되더라도 남아있는 비구름대가 7월 말까지 계속 비를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엘니노 현상으로 태풍이 더욱 급격하게 발달하고 극심한 강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재해가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호북성 신농가로 가는 길에 발이 묶였습니다. 비가 정말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잠도 못 자겠네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밖을 보세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립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어젯밤 남대가거리 회전교차로 부근의 모습입니다. 물이 너무 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모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상강로인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보십시오. 이곳은 해주의 남담로입니다. 오래된 해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곳입니다. 이번 강한 태풍 노을이 해주를 정면으로 강타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남담로의 수백 년 된 고목들도 뿌리채 뽑혀 쓰러졌습니다. 태풍 노을이 중국 남부를 강타하는 동안 홍콩 역시 강풍과 폭우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홍콩 시내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했고 나무가 쓰러졌으며 항공편과 대중교통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홍콩과 광동성의 홍수방지 시설 및 재해 복구 능력의 차이가 순식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콩은 오랫동안 상류에서 빗물을 차단하고 중류에서 저장한 뒤 하류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는 체계적인 홍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홍콩섬 서부 우수 배수 터널입니다. 산비탈 중간에 대형 차단 터널을 건설하여 원래 센트럴과 샹완, 사이 인풍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흘러드는 빗물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차단된 물은 지하 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됩니다. 해피밸리 지하 저수조는 약 6만 세제곱미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표준 수영장 24개 규모에 해당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은 지하 홍수 저수조로 유입됩니다. 하류 배수 압력이 낮아지면 펌프장이 물을 서서히 퍼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보통 지하에 숨겨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성과로 내세워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릴 때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의 진정한 생명줄이 됩니다. 반면 중국 본토의 일부 급속히 확장한 도시에서는 주거지역, 쇼핑몰, 도로, 지하철 건설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지하 배수시설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빗물을 흡수하던 농지와 연못, 습지는 콘크리트와 그물로 뒤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단시간에 하수관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배수관 노후화와 하천 훼손, 펌프장 처리 능력 부족, 낮은 배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도심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 광범위한 인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대비와 장기적인 기반시설 투자, 신속하고 투명한 경보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고층 건물과 화려한 상업시설만이 도시의 발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땅속 깊은 곳에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마련했는지가 재난 앞에서 한 도시의 진정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태풍 노을이 남긴 피해가 중국 여러 지역의 배수시설과 재난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